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 강서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호텔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본 시간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본 물건을 먼저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또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모텔 황제에게 상담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요, 의뢰인이시죠? 의뢰인께서 매매 가격 한 40억 정도에 해당하는 모텔을 매수하고자 모텔 황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악화되어 있지 않느냐, 과연 이 시기에 부동산인 호텔이나 모텔을 내가 매수한다면 어떠한 리스크가 크게 따를 것 같은데 지금 취득할 시기가 적정한 시기인지 향후를 좀 내다보고 조금 더 경기 상황을 본 다음에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 모텔을 매수하는 시기가 맞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자산은 말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은 금융자산이 있고요. 금융자산,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 하면 일반적으로 뭐 채권, 그 다음에 뭐 주식,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뭐 보험, 보험 등 이렇게 우리가 황금성이 유리한 금융자산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금융자산이죠. 비금융자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금융자산을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편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익률 구조가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 구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죠?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수익률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반비례.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이 낮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요. 이자율이 지금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높다면 채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니까는요.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국공채, 채권에 많이 투자하겠죠? 리스크는 없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보장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예비 실수요자가 채권인 금융자산에 투자하겠죠. 또는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수익률이 높을 때는요,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는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자율이 낮다. 이럴 때 한번 볼까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채권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겠죠. 그렇지만 현명한 투자자는요, 금융권에 내가 대출을 받습니다. 왜?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 부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낮겠죠? 그럼 이자율이 낮으니까 대출금을 최대한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낮을 때, 이때를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부동산의 수익률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한 수요자가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호황기를 차지하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에 현재 고객님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금융자산. 네,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지금 높나요? 네, 물론 이자율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수익률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에 맞는 만큼 이자율이 상승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시면은요, 또 이제 부동산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주택이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호텔이나 모텔은 이제 상가에 포함이 되죠. 뭐 토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주택의 수익률이 높으면 상가 수익률도 높고, 상가 수익률이 높으면 주택의 수익률도 높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주택과 상가는 역시나 여기도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네. 주택에 대한 네, 여기가 주택이라고 보고요. 네. 이쪽이 네, 상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이 높다면 여러분께서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주택에 투자하시겠죠? 네, 그렇죠? 그럼 주택의 수익률이 높다면 어떻습니까? 상가에 대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에 투자하겠죠? 그러면 다시 상가, 호텔, 모텔의 수익률이 좋다면 상가나 호텔, 모텔에 투자를 하겠죠? 네, 수익률이 높으니까는요.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주택의 수익률이 낮으니까 네,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죠. 네, 이럴 것처럼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부동산 내에서도 주택과 네, 상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값이죠. 네.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네.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값을 차지하는 공간이죠. 네. 마이너스 값을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침체기라고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침체. 네. 여기는 이제 플러스 값이죠. 네, 여기는 이제 호황을 누리는 시기죠. 네, 호황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주택이 네,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상가에 대해서 네, 수익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네,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는요. 주택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주택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요. 네.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상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네. 투자자들은요. 주택에 투자하시면 상가에 투자했던 이 실수요자가 주택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반대로 상가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면 주택의 실수요자가 상가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관한 뉴스는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가장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네, 주택이죠. 네, 주택. 주택에도 어떤 주택입니까? 네, 주택에서도 아파트. 그렇죠? 네,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께서 울릉도의 땅값이 오르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강남의 땅값이 오르는 게 제일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매스컴에서 부동산에 대한 뉴스는요. 주택 플러스 강남. 네. 이게 매스컴에 대해서 85%를 차지합니다. 주요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15% 중에 10%는요. 기타 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나머지 5%가 바로 토지 그리고 상가에 대한 뉴스입니다. 거의 여기는 뉴스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어딥니까? 강남의 주택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규제가 심하게 묶였다. 어딥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규제가 심하게 묶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지 부동산의 전체적인 거를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부에서도 반비례 관계가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아주 심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겠죠. 대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가계대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대출이 있습니다. 기업대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어디에다가 규제를 많이 두고 있죠? 네. 가계대출에 규제를 많이 두고 있죠.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대출금이 어떻습니까? 대출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가계 채무가 너무나 지금 부풀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어떻습니까? 대출금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의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권 입장에서는 현금을 대출을 해줘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이자율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가계대출에. 그렇다면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해서 대출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해줄까요? 기업에다 대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에. 그러면 이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 상가 건물이라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상가 건물의 토지.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의 토지니까 우리는 숙박업소니까요. 이게 바로 모텔과 호텔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12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숙박업 전문 부동산 컨설팅 법인회사인데요. 오늘도 제1금융권에서 모 지역의 지점장이 와서 명함을 120장 돌리고 갔습니다. 왜 돌리고 갔을까요? 제발 우리 돈 좀 써주시라. 좋은 물건을 소개 좀 시켜주시라.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데가 없다. 가게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정부에서 못을 딱 박아놨죠. 딱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일정한 요건이 부합해야만이 대출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업은 어떻습니까? 금융권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출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금융권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의뢰인께서 저에게 상담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여러분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금융자산의 수익률보다는 부동산이 수익률이 여러분 훨씬 더 크죠?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황금성에 대한 리스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거죠. 금융자산에 비해서.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도요, 여러분, 부동산에서도 지금 주택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주택은 침체기에 대표적으로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투자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상가에 투자하셔야 되겠죠? 상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나 원룸도요, 주택입니다. 어떻습니까? 규제가 강화가 됐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중에 상가 중에 꼬마 빌딩이나 또는 호텔이나 모텔에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는 급매매 물건이나 시장 가격 이하, 감정 가격 이하, 단 매출은 잘 나오는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된다면
보유 기간 동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겠고요. 향후에 처분 시에 취득 가격을 낮게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텔 황제가 자신있게 이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호텔과 모텔에 대해서 취득할 시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분이 모텔 황제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면 향후에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거고요. 이분이 결정을 못 하시고 계속 결정 장애에 의해서 주택이냐 또는 상가냐 금융자산이냐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이냐라고 계속 고민만 하신다면 그만큼 기회비용과 매몰비용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기회비용은 그만큼 하락하는 거고요. 매몰비용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할 시기라고 모텔 황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해볼까요? 네, 본 물건은요,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 먼저 미리 양해 구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입지하고 있죠? 네. 물건번호 118354번이고요. 네. 사용 승인일 1997년 11월 25일 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입니다. 매가 주목해 주시고요. 네, 매가 110억입니다. 최대 융자 얼마입니까? 106억입니다. 네, 현재 융자도 106억이고요. 106억을 대출해준 금융권과 모텔 황제가 사전에 조율이 끝났습니다. 106억. 매수인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 인수 가능하다라고 금융권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4억이면은 서울에 입지한 대지면적 죄송합니다. 대지면적이 빠졌네요. 네, 대지면적이 317평입니다. 317평. 네. 연면적이 1028평입니다. 1028평. 그래서 대지면적은 1048제곱미터고요. 연면적은 3398제곱미터인데요. 여러분 초기 투자자로 4억이시면요. 서울에 입지한 대지 317평에 해당하는 호텔을 매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객실수 57개고요. 주차장 어떻습니까? 300평이 넘죠?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상업 지역 중에서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1,419만 5,041원에 해당되는 서울 강서구에 입지한 매매 물건이고요. 본 물건은요, 취득 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 가격 이하. 또한 감정 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2019년 올해 기준입니다. 토지가 8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이 5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가 132억입니다. 감정가가 132억이면 일반적으로 매가는 어떻습니까? 150억, 150억 이상 호가하는 그러한 관광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이 공시지가가 한 평당 1,4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죠? 실거래가는요, 실거래가는 한 평당 3,000만원에 현재 인근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텔, 관광 호텔은요, 여러분, 현재 소유자가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금 매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출을 해준 금융권과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알아봐 있고요.
이 감정 가격은요,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감정 가격입니다. 132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관광 호텔을 매수하셔서 운영하시게 된다면 가격 또한 보유 가치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이 317평에 객실이 57개지 않습니까? 네, 57개. 해당 호텔에 대해서 초기에 운영에 대한 경영의 마인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매출은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여러분 큰 하자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300평이 넘는 호텔을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본 물건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장 활동을 한번 가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비공개된 내용과 또 전혀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모텔 황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브리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